오늘 아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남는 임기를 동안을 갖다가 대통령으로서의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려고 같으면은 국회의 과반수석이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데 국회의 과반수석을 확보하려면은 어떤 인물이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가를 갖다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이 내 편이다 해가지고서 사실 여당의 대표라는 건 대통령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되든 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이 맞고 반이 달라요. 사실상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대통령실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당시에 약간 비박이었던 김무성 대표랑 친박의 핵심이었던 서청원 당시 고문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싸웠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전적으로 서청원 대표를 밀었었어요. 근데 하지만 당원과 일반 국민들은 생각을 좀 달리한 것 같습니다. 약간 비박인 당시 김무성 대표를 선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통령의 뜻과 대통령실의 의지만 갖고 여당의 당대표가 뭐 선출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2024년도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해서 그렇죠. 윤석열 정권의 국정 하반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정무적으로 따져봐야죠. 그래, 강력하게 친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도자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은 중도층을 확장할 수 있는 당대표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그것들은 정무적으로 분명히 판단해야 합니다. 난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되는 거 싫어. 내가 총선 망하더라도 나는 내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전적으로 밀어줄 거야. 그러면요, 박근혜 정권처럼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통 크게 정치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영 자체가 하나로 뭉치도록 대통령실은 중심을 잡는 게 맞지, 뭐 반윤 후보를 내치고 친윤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예를 들면 룰 바꾸는 형태로도 나타나면 이거는 갈등이 더 증폭돼서 오히려 총선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도의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멀리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올지 이걸 좀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장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과 그리고 용산에서 그런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무리하게 쳐내는 과정, 이것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친정체제를 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당권 주자들 가운데서 누가 친윤이고 누가 대표일까? 이런 것이 아직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그 당권 경쟁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당대표를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임기가 워낙 많이 남았고,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가 되면 그 당과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부딪힐 텐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여당의 다양한 민주성 속에서 총선에서는 더 많은 표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끌고 가야지 라는 것으로,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당을 만들어 오는데 접근해 왔기 때문에 김문수 씨를 경산호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그런 것처럼 눈치 안 보고 친윤 친정 체제를 만드는 전당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답은 이미 정해졌으나 그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것만 아직 안 정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